저는 권태은입니다. 저는 처음 전국구 교사성장 모임 자경노회 동아리 활동으로 낭독 초급반 수업을 열어주신 조선혜 선생님 덕분에 낭독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지만 항상 읽고 싶은 새로운 책들이 쌓이는 만큼 이것저것 욕심내다 보면 깊이 있게 읽기는 오히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정성 들여 깊이 읽게 된 건 낭독으로 읽은 책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낭독, 긴긴 밤,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로 이어지는 낭독 수업에서 비로소 저는 저자가 글로 나타낸 의미를 곱씹어 소화하고 그 너머까지도 느끼고 상상하는 독서를 경험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명상록입니다. 명상록은 고전 중에 고전으로 이름나 있지만 교훈이 나열된 참으로 딱딱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디를 펼쳐도 딱 내 얘기를,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문제와 내가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문제, 또는 내가 살면서 언젠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나의 이성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국경 관리를 위해 말 타고 전쟁터를 돌아다니던 로마 황제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 대해서도 暑 여러 いです。 상황과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언하고 있으니 그것이 이 책의 참으로 놀라운 暑 점입니다. いです。暑くないです。暑かったです。暑くなかったです。暑くて寒いです。寒くないです。네, 태은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위대한 영혼이 자신에게 조근조근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명상록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그 힘을 강하게 믿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존재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공기처럼 나의 이성을 새삼 의식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영구년 교사인데요. 요즘 학생들과 함께하는 관계성장 프로그램 수업의 도입부에서 나와 친구들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살피기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생각해보면 저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감정의 역할에 새롭게 주목하는 요즘의 사회 정서적 흐름이 제가 진행하는 초등학교 관계성장 프로그램에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 스토아 철학자의 잔소리는 마치 저에게 감정 읽어주기나 마음 살피기 같은 현상적인 것보다 아이들의 이성의 힘을 믿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니 이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조언하는 것처럼 暑いです。 책을 읽다 暑 보면 くないです。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이성이 먼저지.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속 시원하게 조목조목 읊어주니 주로 가슴보다 머리가 앞서는 저의 취향을 저격한 취향 저격책인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우주라는 단어로 무한한 우주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얘기들이 각 장마다 넘쳐납니다.
2000년 전에 쥐어진 철학 일기가 오늘 나의 머릿속을 꽉 찬 온갖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멘토 같은 책이 되어 전해 내려오다니 그 점에 또 한 번 감탄합니다. 고전은 괜히 고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명상록 1장부터 9장까지 중에서 부분 발췌하였습니다.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방문제 옮김 출판사 현대지성 제3권 카르눈툼에서 쓰다 하나 사람은 자기가 살 날이 날마다 점점 줄어든다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더 오래 살게 되면 자신의 정신이 변함없이 맑아서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과 인간의 일들을 잘 살피고 성찰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이 노년이 되었을 때 호흡과 소화, 상상력과 욕구 등을 비롯한 여러 기능들은 정상이어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용하고 자신의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 같이 잘 훈련된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능력은 그런 기능들보다 일찍 소멸된다. 그러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매 순간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사물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서 판단하는 능력은 죽음보다 더 일찍 사라지기 때문이다. 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변화가 없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변화보다 더 우주의 본성에 가깝거나 친숙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땔감으로 사용되는 목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겠는가? 네가 먹은 음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가 자양분을 섭취할 수 있겠는가?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서 변화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이렇게 변화가 내게 필요하듯이 우주의 본성에도 꼭 필요하다. 셋,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호의를 베푼 경우에는 보답을 기대한다. 어떤 사람들은 보답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그 사람에게 해준 일을 기억해 두고 그 사람을 자신의 채무자로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포도나무가 일단 자신의 열매들을 잘 키워낸 후에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것과 같고 자신이 주파해야 할 경주로를 다 달린 경주마와 같으며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은 사냥개와 같고 부지런히 꿀을 모아서 벌집을 만든 꿀벌과 같다.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또다시 새롭게 포도송이들을 맺듯이 그런 사람들도 한 가지 선행을 마친 후에는 말없이 또 다른 선행에 착수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은 채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내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라.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하실 분은